예, 오늘은 미국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금리를 올해 들어 두 번째 25bp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 인하가 당초 예상 또는 기대하던 기대치보다는 미흡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주식시장의 굿뉴스냐, 배드뉴스냐. 당초 예상치보다 못하면은 원래 배드뉴스예요. 기대보다는 미흡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재로 반영을 했다가 금방 다시 호재로 반응을 했습니다. 악재에서 호재로. 악재에서 호재로 왜 둔갑을 했을까요? 발표했을 때, 오후 2시에 발표했을 때 주식시장 약재로 떨어졌습니다만 금방 다시 호재로 플러스로 마감했죠. 뭐 1포인트 미약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근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뭐 알 수 없다.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나간 것만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하고 분명할 따름이죠. 그럼 왜 이렇게 악재에서 호재로 반영을 했느냐? 파월이 25pp를 내린 것은 이 트럼프의 하수인이 안 되겠다라는 아주 스마트한 반응이었죠. 트럼프가 25bp 이상 대폭 내리기를 바랐던 것은 중국하고의 무역전쟁에 대한 카드로 쓰기 때문에, 쓰기 위해서였는데,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는데, 파월이 여기 안 끌려도 안 말려들었죠. 어쨌든, 지난 5월 달에 금리 처음 인하했을 때, 5월 말에 금리 인하해가지고, 물론 그때 뭐 금리 내리라고 난리 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파월이 내릴 형편도 안 되는데, 내렸더니만은 재빨리 그걸 갖다가 무역전쟁에서 먹었잖아요. 8월 1일 날 중국하고 무역전쟁 확대 선언하는데 그걸 써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와장창했잖아. 이번에 만약에 파월이 한 50bp 인하했었다면 제가닥 내일 모레쯤 중국하고 무역협상은 그냥 뭐 도로 확전한다고 또 써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25bp 요거 인하했으니까, 찔끔 인하했으니까, 이제 써먹기도 애매하고, 이걸 가지고 써먹기도 애매하고, 좀 난감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뭐, 돌대가리니 어리석은 놈이니 뭐 비전 넘는 놈이라고 마구 역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25bp 인하하는 데는 그것도 뭐 안 해도 되는데 뭐 마지못해 한 것 같아요. 첫째, 완전 고용 지금 미국이 3.7% 고용률입니다. 그 실업률이. 이거는 뭐 사상 최대 취업률이고 사상 최저 고용률입니다. 자, 최대 고용률이고 사상 최저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어딨어? 지금 호황인데. 물가 불안, 자, 물가 자꾸 떨어진다고 경기 침체, 소비자 물가 또 상승했어요. 그리고 GDP 2.1%, 2.2% 전망치 올렸어. 미국은 지금 뭐 금리 인하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월은 매우 스마트한 사람이고 트럼프는 스튜피드한 사람 같아. 그 시장은 똑같이 이제 여기에 25bp로는 트럼프가 무역전쟁 확전 카드로는 못 쓰겠구나 하고 시장이 알아챈 것 같아요. 반전을 한 게. 그리고 또 이 정도면 우리 경기가 좀 양호하네 하니까 또 반전한 것 같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당연히 호재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 트럼프가 지금 뭐 카드가 없어져 가지고 지금 난감해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서 내일 주식시장 방향을 어찌 갈지 모르는데 어디에 투자 기회가 있느냐, 어디에 돈 벌 기회가 있느냐, 여기에 돈 벌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상을 내일 예상할 수가 없어요. 내일 이게 어디로 갈지 내려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간 걸 가지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걸 가지고 반응을 한 투자 기회로 활용을 하는 걸 찾는 거지요. 맨 먼저 봐야 될 게 국채시장입니다. 미국 국채시장이 바닥을 치고 국채금리가 반전했다가 금리를 인하하니까 당연히 국채 가격이 살짝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국채시장은 1.8%, 10년물 금리가 1.8%로 이렇게 살짝 반응을 했습니다. 아무런 뭐 방향성에 대한 배팅을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1.8%구나 하는 거고, 앞으로는 이게 계속 떨어진다. 왜냐? 트럼프가 지금 제로금리 유럽 기준, 일본 기준으로 우리도 낮춰라 해가지고 자꾸 금리를 낮추어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서 무역전쟁의 카드로 쓰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트렌드가 어쨌든 지금 뭐 제로금리잖아요. 낮아지는데 미국이 뭐 1.8%지 왜 주나 이거지. 돈 맡겨주는데 미국 국채 미국에서 돈 보관해주는데 보관료 받아야지 우리가 왜 이자를 주느냐 이거죠.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니까 앞으로 국채금리는 점점 더 떨어진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 이 달러 환율입니다. 그죠? 외환시장. 달러가 보세요. 지금 이 환율 가는 것은 달러가 가격이라고 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이 환율 가는데 뭐 독일 환율 알아야 돼. 일본 환율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국 달러만 알면 돼요. 여러분이 뭐 독일 뭐 도이치마르크에 투자하겠습니까? 유로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냥 달러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달러가 환율입니다. 달러가 지금 1200원 넘어갔다가 이제 미국이 뭐 왕창 금리 내린다 하니까 선제적 반응을 해가지고 달러가 가격이 툭 떨어졌죠. 1200원 넘어갔다가 좀 1170원 대까지 1180원 갔다가 지금 다시 오늘 살짝 반등했습니다. 왜? 아니 1%나 내리가 와장창 내릴 줄 알았더니만 25bp 찔끔 내렸으니까 아이코 다시 너무 내려왔네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반작용입니다. 반작용.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갈까?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계속 내리게 되면 달러가 약세가 되겠죠. 금리가 자꾸 내려가면은. 그럼 달러 약세되는데 어떻게 올라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글로벌 리세션, 뭐 위기, 경제 위기, 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때문에 미국 달러가 강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불안 요인에 의해서 지금 슬금슬금 올라온 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이게 앞으로 계속 갈까? 당장 불안 요인 위기가 확 터진다면 이거 불쩍 뛰겠죠, 위로. 그런데 위기가 슬슬 끌어안고 중국하고 무역전쟁 확전되고 막 난리치면 불쩍 뛸 텐데 무역전쟁 타협돼 버리면 쑥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건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어. 트럼프의 미치광이 트럼프의 마음에 달렸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달러를 이제 금리 내리고 달러 약세로 해가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난리치면서 달러는 자꾸 그 금리가 떨어지고 장기 추세로는 이렇게 간다면 당연히 달러가 지나친 강세에서 약세로 간다면 이 환율은 하향으로 아랫방향으로 슬슬 내려오겠죠. 다시 위기가 지금 최근에 슬금슬금 올랐던 것은 위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올랐던 것이니까 이 두려움이 없어지면 슬금슬금 다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 방향성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방향은 알 수 없어요. 다만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 언제 위기가 터질지는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보험이에요. 보험. 미국의 모든 펀드들의 그 헤지 펀드들이 다 10%씩 가지고 있습니다. 펀드 작살날까 위험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보험 상품이에요. 이거는 달러는 보험이래요. 여기서 돈 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투기적인 상품이고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돈 벌어?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10% 내지 20% 위기에 대한 보장장치로 가지고 있는 그런 저장소다. 환율 그거 달러 올라간다고 해서 오래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오래 가지고 있어서 20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돈이 올랐습니까? 달러가? 달러에 뭐 이자 줍니까? 그러니까 돈 버는 데가 아니라 이거죠. 돈 버는 데는 바로 여기 배당주에 있습니다. AT&T 배당주 보세요.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주입니다. AT&T가 지금 통신주죠. 한국의 SK텔레콤과 같은 뭐 그런 통신주인데 배당률이 지금 5.5% 아닙니까? 이 배당률이 10년 전에도 5.5%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익 버는 거에 대부분 배당하니까. 근데 주가가 보면은 5년 전, 이거 뭐 뒤로 전향 안 하고 5년 전 정도 됐네. 5년 전 주가나 지금이나 비슷한 5년보다 조금 더 높이 있죠.
올 연초에는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붙었죠. 이게 왜 올라붙었느냐? 바로 금리가 하도 떨어지니까 이 금리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으로 채권성 배당주가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장기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 요인으로서 뭐 심리적으로 부담 요인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10년간 그 10년 국채처럼 가지고 있는다면 국채 가지고 있으면 1.8% 주는데 이거는 5.5% 주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어서 10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가격은 그대로 있고 뭐 가격이 올라가면 더 좋지만 그대로 있는 게 어디야? 그럼 그대로 있는데 매년 5%씩 받았다. 국채는 매년 1%씩 받았고 그럼 이게 국채는 그냥 뭐 원금만 제발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하는 사람이 하지만 그렇게 원금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왜 거기를 돈을 묶어 놓고 있습니까? 여기에 AT&T 여기 넣어 놓으면은 매년 5.5%씩 주는데 원금 하나도 안 까먹었잖아요. 지금 5년간. 이 10년간 연장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고배당주에 대한 상대적인 그 매력은 커진다. 그 매력 때문에 지금 연초에 30달러에서 지금 36달러 20%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매력이 부각될 때 쫙 그냥 로테이션 트레이딩이 일어나는 거죠. 주가가 재미없네 하고 툭 떨어졌다가 다시 이게 괜찮네 하고 다시 쭉 올라오는 거죠. 이게 다시. 그래서 투자 기회가 이런 식으로 있다. 이런 게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되지. 당장 내일 어디 갈자,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내일 어디로 갈까? 그거 찾으면은, 이제 뭐, 갬블러들의 덫에 딱 걸리는 거죠. 이게 지난 5월 달에, 8월 달에, 7월 말에 지난번 금리 인하팍 했을 때, 트럼프가 애착 기다렸던 듯이 중국하고 무역 확전 선포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와장창 해버렸지. 금리 인하했다고 좋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그걸 이용해서 전쟁에 확 써먹어버렸으니까 주가가 8월달에 와장창 떨어졌다가 이제 9월달에 간신히 원상회복했잖아요. 그죠? 그때 와장창 떨어질 때 이때 확 올라간 게 바로 AT&T 이 배당주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주는 이러한 경기 뭐 이런 경기주에 대한 방어 역할도 있지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 앞으로 저금리 시대에 배당 주는 데는 이제 주식밖에 없고 그것도 고배당 주는 거는 채권처럼 안전한 회사라면 AT&T 이런 거 뭐 망하겠어요. 미국 국채나 미국 AT&T나 뭐 똑같지. 미국이 안 반응하는 미국 AT&T가 어떻게 망해? 그러니까 그런 안정적으로 국채에 버금가는 탄탄한 주식 그런 주식이 고배당을 준다면은 국채 1% 받고 왜 있어? 5% 받지. 그래서 거기에 돈 버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